시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 갤럭시 Z 플립 3를 3주간 아주 딥하게 사용해보고 아주 뼈저리게 느낀 갤럭시 Z 플립 3를 꼭 사야 하는 이유 7가지입니다. 물론 다음 영상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어쨌든 제가 리뷰를 위해 이 갤럭시 Z 플립 3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Z 플립 3를 메인폰으로 썼을 때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 안 써보신 분들은 뭐 공감을 못 할 수도 있으나 써보신 분들은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짠! 자, 우선 첫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자, 정말 오랜만에 뭐 상하, 좌우, 앞, 뒤, 옆 다 예쁜 그런 스마트폰을 만났습니다. 특히 얘는 이렇게 접었을 때가 가장 예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작과 비교해보면 아니면 모든 스마트폰을 통틀어서 봐도 마감이 굉장히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한 장의 유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굴곡을 준 라인이라든지 조금 이 부분만 조금 높임으로써 카툭티를 줄인 이런 섬세한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무광으로 이렇게 질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플래시 부분만 투명하게 뚫어놓은 이런 마감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자, 이렇게 접었을 때 나오는 무광의 흰짐, 이게 한마디로 이 겐지나요. 그리고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제품이 다 색상이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식의 이제 무광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크한 느낌이 나고요. 유광 제품들은 굉장히 예쁜 느낌이에요. 케이스들도 굉장히 다양해서 스마트폰을 꾸미는 맛이 나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회사들과 이제 콜라보를 통해 만든 그런 케이스들,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예쁘게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이 이거 갖고 폰콜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투명 케이스를 끼시고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건 이제 정품 실리콘 케이스고요. 이런 식으로 착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디자인, 제가 사용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접었을 때 너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묵직해져서 이것 때문에 그냥 사용을 안 해요. 저는 원래 사실 생폰 성애자이기 때문에 바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랜덤 박스라고 해서 뭐 이런 것도 받았는데 또 안 보여드리면 섭하니까 처음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니까 이 바깥쪽에 양면 테이프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떼야 붙는 것 같습니다. 여기 떼는 건가? 여러분, 이걸 떼는 건지 안 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잘 모르니까 무식한 게 죄지. 이거 여러분한테 나중에 이벤트 할 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눠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충 꼈어요. 이거 좀 약간 감성이 돋는데요? 제가 사실 갤럭시 쓰면서 그러니까 이 감성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약간 감성 돋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와, 내가 갤럭시에게 감성을 느끼다니. 자,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케이스나 개스 고리 나중에 이벤트 하면 이것도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폼팩터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꽤나 오래 메인폰으로 사용했지만 그때 느꼈던 건데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쓰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는 아이폰을 바꾸더라도 딱히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없고요. 외관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거의 매년 똑같기 때문에 사실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지만 조금 보면 눈에 익고 소프트웨어도 뭐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스마트폰을 쓰는 느낌을 그닥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바형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거의 한 10년 전부터 이런 바형 스마트폰을 써왔기 때문에 앞면에는 액정, 뒷면에는 그냥 회사 로고, 이제 뭐 뻔합니다. 혁신이라곤 뒷면 카메라가 점점 커지는 거, 이상한 혁신이죠. 그거 말고는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루하고 그런데요. Z 플립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접는 스마트폰을 써보니까 폴더폰 썼을 때 그 감성, 그리고 왠지 슬라이드 폰 썼을 때 그런 느낌 얘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는 액정을 접는 그런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요. 아니, 액정을 접는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종류의 스마트폰인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 상용화가 돼서 잘 쓰고 있다니 쓸 때마다 좀 놀라워요. 그리고 이건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데 바로 셀카입니다. 자, 셀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짝만 접으면 이런 UI로 바뀌고요. 자,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사진 찍기 딱 좋고, 셀카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음식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요거를 누르면요, 화면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로 바꾸면 이렇게 하단을 보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콘
아이콘을 누르면 짜잔,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렇게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좋은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 접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었는데 바로 유튜브 시청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든요. 보통 이제 요즘 혼자서 밥 먹거나 그럴 때 심심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면서 식사하시잖아요. 이렇게 접어놓고 올려놓으면 끝이에요. 각도는 그냥 알아서 적당히 맞춰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각도가 나옵니다. 제가 또 정말 편하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화장실에서 이 닦을 때나 세수할 때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화장대 공간이 굉장히 좀 좁아요. 왜냐면 이것저것 많이 올려놨기 때문이죠. 치울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이게 편해요. 자,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로로 놓으면 조금 불안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서 각도를 맞춘 다음에 영상 틀어놓고 딱 올려놓기만 하면 이를 닦을 때라든지 아니면 세수할 때라든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사용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편했고요. 특히나 멀티 윈도우 할 때도 더 편했는데 위쪽엔 유튜브를 틀어놓고 아래에 인터넷을 하고 이런 식으로 멀티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끌어오면은 멀티 윈도우를 쉽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살짝만 꺾어서 보게 되면 식탁에 앉았을 때나 어디 앉아있을 때 뭔가 확실히 분할돼서 보는 느낌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폼팩터, 이 접히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자, 특히나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을 때 좀 작아지고요. 가방 같은 거에 넣었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많이들 넣어놓고 다녀가지고 와, 휴대성 너무 좋다,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성분들은 보통 가방을 안 갖고 다니시니까 주머니에 넣을 때 두툼해지고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싫다 이런 분들도 꽤나 많기는 해요. 어떤 분들에게 좀 유용할 수도 어떤 분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게 이 접히는 휴대성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활용도 높은 커버 화면인데요. 짠, 충전기에 꽂아놓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커버 화면으로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깔아놓은 앱들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카카오톡을 한번 켜볼까요? 보이시죠? 진짜로 카카오톡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친구 목록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영상 보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넷플릭스를 켠 다음에 아무거나 한번 재생해볼게요. 재생해줘. 넷플릭스가 나오겠습니다. 당연히 소리도 키면 소리도 나오고요. 웃기죠? 이상하죠, 여러분? 자, 뭔가 화면이 꽉 차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면 되냐? 두 손으로 확대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또 축소가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커버 화면에선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요. 인터넷을 해볼까요? 좀 전에 보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유튜브거든요.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유튜브 볼 수 있고요. 건너뛰기 이런 것도 다 작동을 한다는 게 진짜 웃긴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지금 첨부드린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살짝 내려보면 이 첫 번째 거 있죠? 릴리즈하고 나와 있는 거, 요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아래 SS를 누른 다음에 메뉴에 있는 이 APK 파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파일 열기를 하고요.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설치하시기 전에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삼성 헬스 앱은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잠금을 아예 삭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문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잠금이 아예 안 돼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받기만 하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수많은 다양한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부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전작이 1.1인치였고요. 얘가 이제 1.9인치인데 그럼 많은 분들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셔가지고 2배도 안 커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면 면적으로는 약 4배 정도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켜놨다가 그냥 화면을 닫으면 짜잔, 자동으로 이 GIF가 재생되는 이런 디테일한 거. 원래는 화면을 닫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꺼지거든요. 하지만 저는 화면을 닫으면 GIF가 켜지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간단한데요. 일단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루틴을 검색하세요. 그럼 빅스비 루틴이 나오고요. 들어가시고 루틴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위쪽에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자, 접힘 상태를 누르신 다음에 완전히 닫힘을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는 동작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기능에 들어가신 다음 내비게이션 버튼 동작 홈을 선택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닫기만 하면 살짝 딜레이가 있긴 한데 이렇게 GIF가 재생이 돼요. 스마트폰을 닫을 때마다 이런 감성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GIF로 꾸미기, 아무거나 GIF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셔서 커버 화면, 시계 스타일,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갤러리에서 선택, 여기서 뭐 내가 저장해 놓은 GIF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총 15개까지 가능하고요. 그렇게 설정만 해놓으시면 이렇게 설정하신 것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폴드나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화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AOD가 필수예요. 어떤 실용성이랄까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시간이 궁금하면 확인이 굉장히 좀 간편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아이팩스 8등급의 방수예요.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에 방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이런 빠용 스마트폰의 방수랑은 비교하는 게 좀 의미가 없고요. 예전에 톰브라운 에디션 G 플립을 썼었는데 방수가 안 돼서요. 시스루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갖고 갈 때마다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물 묻은 손으로 좀 만지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부담이 컸고, 그런데 이제는 방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최고 등급의 방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을 막 튀어도 되고요. 제가 방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갤럭시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폰으로 세탁기에 넣어서 세제랑 섬유유연제까지 나오게 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요. Z 폴드 3 같은 경우에도 콜라에 넣어서 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방수는 괜찮았는데 기기가 아예 쓰레기가 돼버렸네. 자, 다음 5번째는 120Hz 주사율입니다. 특히나 저는 아이폰이랑 갤럭시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아이폰과의 역체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 모델들에는 120Hz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이폰 13 모델들은 안 들어갈 거고, 지금 아이폰 12 프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해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용할 때도 체감이 굉장히 심한데 슬로우 모션을 걸고 보면은 진짜 많이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사용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윈도우를 좀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유튜브를 본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는 120Hz가 아닌 60Hz로 바뀝니다. 위쪽도 60Hz고요. 아래쪽도 60Hz로 바뀌어요. 얼레 걸려. 느려. 부드럽지 않은 60Hz로 바뀌기 때문에 멀티 윈도우를 쓸 때는 의미가 좀 없다. 유튜브를 이렇게 팝업으로 띄워만 놔도 얘가 이제 60Hz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120Hz 쓰다가 60Hz 쓰면 굉장히 좀 답답하거든요. 불편해요. 자, 다음 6번째. 지문 인식인데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인식률 또한 너무너무 좋아요. 지문 등록할 때 포인트는 여기저기 다 한번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등록을 누르신 다음에 똑같은 손으로 한 번 더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오른손 엄지를 많이 쓰실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개 등록해 주시면 좋고요. 소소한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속도 보세요. 짠! 진짜 바로 켜지는 거 볼 수 있죠? 자, 다시. 짠! 진짜 빠릅니다. 아이폰 쓸 때는, 집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페이스 아이디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항상 불편해요. 맨날 비밀번호 쳐야 되고 또 누가 비밀번호 볼까봐 좀 걱정도 되고. 근데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애플워치 쓰면 그냥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잖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애플워치를 차고 있을 때 반경 1m 정도 내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그 누구라도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좀 자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좀 훔쳐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마스크 낀 상태로 휴대폰을 갖고 가서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잠금이 풀려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기능은 함부로 키시면은 안 되는 기능이긴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시국과 아주 잘 맞는 지문 인식 너무 좋은데 얘도 또 사용하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손을 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손에 물기가 조금만 있더라도 지문 인식이 안 돼요. 자, 기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지문 인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묻혀도 아주 잘 지문 인식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기 보이시죠? 똑같은 환경에서 이 친구를 잠금 해제하려고 하면은 해제가 되지 않아요. 아예 인식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냥 습기 찬 정도 아니면 좀 다한증이 있어가지고 살짝 손에 땀이 나시는 분들 그 정도까지만 인식이 돼요. 자, 마지막 7번째는 삼성페이입니다. 삼성페이가 편하다는 건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하시는 거고, 아이폰만 쓰신 분들도 하도 가성페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결제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다들 인정하는 건데, 우리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뭐랄까요? 이 삼성페이 할 때 좀 기분이가 좋다고나 할까요? 이 말이 좀 어이없지만 사실이에요. Z 플립 3 쓰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빠형 스마트폰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잠금하면서 싹 올리기만 해도 삼성페이를 쓸 수가 있는데요. 방금 그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삼성페이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우리 Z 플립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닫혀있는 상태라 폰을 구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삼성페이를 하게 되면 뭔가 잠금 해제도 안 하고 삼성페이를 쓰는 듯한 그런 묘한 느낌이 있어요. 이 Z 플립 3 같은 경우에는 닫은 상태에서도 삼성페이가 되기 때문에 MST 모듈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페이 활성화시킨 다음에 간단히 지문 인식만 하고 넘겨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건 직접 경험한 건데요. 톰브라운 에디션을 사용할 때 생폰으로 들고 다녔거든요. 그때 이렇게 삼성페이를 결제하려고 이렇게 딱 지문 인식까지 하고 건네줬을 때 직원분이 이 스마트폰을 잡고 떨구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같이 떨궈졌습니다. 생폰인데. 자, 그게 왜 그러냐면 톰브라운 에디션도 마찬가지고 Z 플립 3도 마찬가지인데 이 무광인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미끄럽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펼쳤을 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얇아서 잡기도 힘든데 심지어 미끄럽다. 그래서 떨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삼성페이를 하고 건네
보내주면 떨굴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좋아요. 어쨌든 이 가성페이를 닫은 상태에서 외부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결제할 때마다 짜릿한 기분이 든다, 괜시리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3를 메인폰으로 3주간 사용해본 결과 좀 딥하게 느낄 수 있었던 이 친구를 꼭 사야 하는 이유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은 제가 이 친구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좀 빡쳤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이 친구를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 7가지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영상을 잘 비교해보신 다음에 본인의 비중이 더 큰 쪽이나 아니면 더 끌리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합리적인 소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를 보이시고 되신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요! 여기까지 IT 크리에이터 MR였습니다. 감사합니다.